안녕하세요. 지금 클릭하신 영상은 창업하면서 브랜드 런칭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입니다. 처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누구나 최선을 다하게 되죠. 브랜드 런칭을 준비할 때도 브랜드 로고, 톤앤배너, 상세 페이지 같이 필수적인 부분에 많은 공을 들여서 필요 이상으로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창업과 브랜드 런칭을 할 때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내가 런칭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유통할 채널 계획을 수립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경험담입니다. 오늘은 제가 회사원으로서 브랜드를 런칭한 경험, 그리고 최근 회사를 창업하면서 브랜드를 런칭한 경험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나름 도움이 될 테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궁금한 부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창업 후 브랜드 런칭을 준비할 때 첫 번째, 판매할 유통 채널을 파악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다들 간단하게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얘기 다 집어치우시고요. 유통 채널을 보유할수록 관리 비용이 많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가장 크게 발생하는 비용은 마케팅 비용이에요.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와 쇼핑 검색 광고, 이런 것들은 거의 필수로 진행을 해야 되지만 쿠팡, 오픈마켓 등에 입점을 하면 그 플랫폼 내에서도 활동비가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간단한 활동비 이야기 드리면 체험단, 키워드 광고, 그 외에 배너 광고 정도 되는데요. 전부 다 마케팅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결과를 당연히 보장받을 수가 없는 지출비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는 쇼핑몰을 하나 선택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쇼핑몰에서 나는 무슨 이유로 이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는지, 이런 고민들을 할 때 그나마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제일 흔한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페이 적립과 네이버 페이 사용 범용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이 충분히 있고, 쿠팡은 자체 프로모션을 통한 가격 경쟁력과 로켓 배송, 그리고 간단한 결제로 100원이라도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분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취급하는 브랜드 카테고리의 가격을 보시고 유통 채널을 정하시되 내가 익숙한 온라인몰을 활용하시면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도 막상 진지하게 분석을 해보시면요, 생각보다 새로운 부분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다음은 브랜드 런칭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유통 채널을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다음은 실질적인 유통과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려볼게요. 유통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마케팅 비용입니다. 사실 초기 자금이 많으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꽤나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초기 자금 3억 이내, 그리고 지원 사업 등으로 소규모일 때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분들이 마케팅을 음식으로 예를 들면 판매하는 메인 DC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메인 DC가 바로 유통 채널, 마케팅은 거기에 첨가하는 조미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유통 채널을 관리하면서 적절한 마케팅 투자로 내 아이템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창업하시는 분이 MD 출신이셔서 나는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라고 생각하셔서 뒤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BM, 상품기획자, MD, 마케터라고 구분이 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MD와 마케팅도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해서 경계가 조금씩 모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말이 길었는데요. 먼저 접근하기 쉬운 스마트 스토어를 입점하고 능력에 따라서 쿠팡, 11번가 그 외의 전문몰과 폐쇄몰에 입점한 걸로 가정해보고 내 제품이 어디서 팔렸는지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입점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추천드리고요.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추천드린 이유는 방금 이야기 드렸던 이유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네이버를 활용한
훌륭한 광고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 광고와 가장 연결이 잘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다만 진짜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쿠팡, 오픈마켓, 폐쇄몰 쪽에도 괜한 걱정하지 마시고 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 입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사몰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초반에 자사몰은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진짜 최소 비용으로 개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내 쇼핑몰과 다른 플랫폼의 입점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판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모객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모객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마케팅 홍보 활동이 필요한데요. 일단 이 부분은 네이버 광고와 블로그 같은 바이럴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 마케팅이 진짜 제일 좋은데요. 이 부분은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서 섭외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후순위로 밀어두세요. 방금 이야기 드렸던 바이럴 위주로 하는 마케팅은 조금이라도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는 단계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효율이 좋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회사 자금에 따라서 정하셔야 되는데, 초기 자금이 오늘 영상의 초기 자금 기준 2억에서 3억 기준으로는요, 진짜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라면 한 50만 원 이하로 소극적인 마케팅을 하시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진짜 영향력이 있다라는 부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원수, 구독자 수, 좋아요, 댓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분석을 하신 다음에 이 정도면 매출이 날 수 있겠다, 혹은 매출이 나지 않아도 바이럴 마케팅으로서의 충분히 효과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그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방송가에서 진행하는 PPL 광고들 있잖아요. 그거는 가격도 꽤 비싼데 사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PPL 마케팅에 대한 홍보를 누리시려면 그에 걸맞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받침이 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 경험이에요. 이렇게만 마케팅 세팅을 해도 회사 돈이 진짜 물처럼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두 달 모객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매출이 소폭이라도 발생을 했다면 이제 비로소 분석을 시작해야 됩니다. 만약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시면 컨텐츠 컨셉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기존에 제작한 컨텐츠도 충분히 있으니까 기존에 했던 비용 대비 수량이나 비용을 조절해 가면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때문에 초반 브랜드의 톤앤배너 같은 거를 많이 고민하지 말라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어차피 안 되면 다 바꿔야 되거든요. 여하튼 다시 매출이 난 상황을 가정을 하고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신규 고객 유입 분석입니다. 거기서 한 단계 나가서 재구매 고객을 분석하는 건데요. 생각보다 장바구니에서 구매 전환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사자마자 바로 재구매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지표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 브랜드의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등급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등급이라는 단어보다 구별을 하기 위해서 좋아요. 일단 첫 번째로 장바구니에다가 넣은 고객은 잠재 고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매를 했는데 뭔가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지 않았다, 그럼 일단 일회성 고객으로 봐셔야 되고, 재구매를 했다면 당연히 단골 고객으로 보셔야 되고요. 데이터가 두세 달이 아니라 좀 더 길게 쌓이면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우리 브랜드의 팬으로 구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브랜드의 고객층을 회원의 성향에 따라서 구별을 해놓으시면 우리 자사몰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의 회원 등급에 대한 혜택, 그리고 홍보 메시지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다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 쿠팡, 롯데몰, 11번가 다양한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분명히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쇼핑몰이 좁혀질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실제 매출이 발생한 쇼핑몰로 고객 확보를 위한 판매와 마케팅 비용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면은 초반에 브랜드 런칭을 하고 어느 정도 매출이 날 수 있는 계획을 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야기 드리면, 브랜드 런칭을 준비를 할 때는 브랜드 컨셉에 대한 부분은 힘을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장 내 제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팔릴지 모르고 실제로 안 팔렸을 때는 그 브랜드 컨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브랜드 컨셉에 힘을 빼시고요. 당장 내 제품을 어디다가 판매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진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판매 유통 플랫폼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 잡으셨다면 실제로 내 제품이 그 플랫폼에서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순차적으로 체크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 지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너무 간단해서 분명히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 영상을 시작으로 제대로 된 고객 구분, 마케팅 전략을 실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중간중간 시청자님들의 댓글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지금 현재 거의 실시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 그리고 현재 경험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 콘텐츠도 만들려고 하니까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시청자님들께서 좋아하는 주제가 어느 정도 좁혀지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쩌다 보니 채널에서는 시청자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도 자주 할 거고요. 그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야기 못한 부분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Q&A 그다음에 제가 새롭게 만들 영상 컨텐츠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짜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